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몇 해 전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큰 감동을 전했었죠. 이 우리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운 문양목 지사의 유해도 이 고국을 떠난 지 118년 만에 봉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소공방에서는요, 뜻깊은 8월을 맞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문양목 지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운 문양목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이시자 수필과 소설을 집필하고 또 시도 짓고 있는 최재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작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태안에서 태어나서 태안에서 자라면서 지역의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재조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고향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향을 가장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문양목 선생의 일대기를 저희가 간단히 화면으로 만나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양목 지사셨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문양목 지사의 이 업적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동학 농민운동에 실패를 하자 하와이 근로자로 이민하십니다. 그리고 다음해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를 건너가서 국권 회복 단체인 대동보급회를 설립하시고 그 기관지 대동공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십니다. 네. 그 다음해에는 대한 제국의 애교 고문인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의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셨으며 의거 후 선생은 재판 전권위원과 재장위원을 맡아 공판을 독립재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네. 이후에 선생은 막강한 독립단체의 필요를 느끼고 군소 독립단체들을 규합하였으며 선생의 대동보국회와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공립협회를 합하여 미주 지역 최대의 독립단체인 대한인 국민회의를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선생은 제2대 총회장으로 그리고 기관지 신한민보의 발행인으로 60여 편의 애국시와 애국론서를 발표하시며 교민사회와 그리고 서구 열강에 조선의 독립을 강력하게 펼치셨습니다. 선생은 박용만의 소년병 학교와 대조선 국민군단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셨으며 하와이에서 발행하는 국민보의 여러 가지 논서를 펼치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동서관을 창설하셔서 이승만의 독립정신 그리고 박용만의 국민 개병설과 그리고 군인 수지를 발행해서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후 선생은 1914년 하와이에서 18년 동안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이찬성 여사와 재혼을 하십니다. 1817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글 학교인 한흥학교를 설립하셔서 교포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선생은 37년 미국 이민생활 중에 오로지 노동으로만 생활하셨으며 야간에만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심지어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늑골 4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대부분 유학생들이거나 신지식인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가끔씩 고국도 방문하고 네. 또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독립 지도자이면서도 단 한 차례 고국 방문은 물론 하나뿐인 여식도 만나지 네. 못하고 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선생은- 대단하신 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할 법도 한데 이름 석자를 모른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동학운동에 실패를 하셔서 미국 하와이로 이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선생께서는 그 전에 동학운동에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에서 태어난 선생은 청소년기까지 농업과 어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한학을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10월 동학혁명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때 당시에 동학 부두목들이 태안 가명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관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선생은 체포되어 처형 직전 친지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인천으로 피신하였으며 인천에서 한문 선생과 그리고 부두 노동자로 생활을 영원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보조약이 체결되면서 선생은 더 이상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하와이 사탕수수 근로자 수송선 마지막 배에 올라 하와이로 출발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이 언제부터 이 문양목 선생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잊힐 뻔한 역사를 알리기 시작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문양목 선생님이 청소년기까지 살으신 그 고장에서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고장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분의 실체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국내에서는 찾기가 묘연했습니다. 네. 선생인 문중에서도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고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으나 역시 자료 부족으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내에는 선생의 후손이 없고 또 반계 후손들도 선생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할 만한 그런 그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생님이 지정되면서 네. 활발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때까지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그래도 그걸 기어해서 자료를 찾아서 그리고 2005년에 선생님의 생애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일이 참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양목 선생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2004년에 문양목 선생 추도 사업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번 추도회를 갖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선생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는 선생의 생가지가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또 2015년에는 선생의 생가지 안에 선생의 우의패를 모시고 제례를 모실 사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생가도 복원해야 되고 또 선생님을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알아볼 그런 그 기념관, 전시관이 아직도 지금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이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해봉헌까지 추진하고 계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작가님이 친적도 아니고 뭐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답변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친지들은 우리 문중도 아닌데 왜 타문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문중에는 근래에 문양목 선생 같이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양목 선생이 비록 우리 문중은 아니어도 네. 우리 고장의 출신이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셔서 내가 이분을 선양하는 일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을 그만둔 이후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 뜻깊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문양목 선생을 내가 찾고 조사하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문양목 선생에 대한 또 평전을 또 출판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집필하신 건가요? 제가 이 운동을 하고 한 3, 4년 뒤에 문양목의 생애라는 책을 지었고 그 책이 자료도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립기념관 그리고 보훈처, 중앙국립도서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기 10년, 2015년에 선생님의 평전을 제가 발간하면서 그래도 내가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들춰낼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고장의 후손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셨다는 데 긍지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역시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소소공방 오늘 이 시간 8월 강복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문양목 지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그 내용들이 많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잊혀질 수 있는 역사의 또 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정말 문양목 지사의 유해 봉안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본래는 금년 3월 1일 드라마로 유명해진 황교안 지사와 함께 이장을 봉안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례 이장법에는 2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문양목 선생님의 2세들이 모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이 기념사업회 이사들이 미국 현지를 찾아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 힘이 붙여서 여기 이상 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보훈처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금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7일이 순국 선연의 날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요? 문양목 선생님에 대한 지금 연구 조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하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양목 선생의 유해 봉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가지 복원 그리고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도 문양목 지사님을 비롯해서 안증근 의사님 등 이 이영만리에 홀로 외로이 잠드신 우리 대한민국 영웅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혀져 가지만 잊어서는 안 될 기억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아픈 역사 속 고국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써온 우리의 선조들의 노력일 텐데요. 광복의 달 8월, 이달 한 달만큼은 이분들의 희생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소소공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